안녕하세요, 밍밍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 알아볼 명령, 캐드 명령은요, 미러, 렉탱글, 익스플로드, 엑스라인, 오스냅, 퍼펜디큘러와 그다음에 조인 이렇게 6가지 명령을 오늘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명령을 알아보기 전에 지금 현재 시간이 1시 39분입니다. 여러분들 또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시간 보여드리겠습니다. 1시 39분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내일 또 오전에 또 강의가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피곤합니다. 근데 학생분들이 얼렁얼렁 올려달라는 협박이 있어서 제가 이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졸린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이제 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졸린 목소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눈이 좀 졸려 보이지 않나요? 제가 이제 촬영을 하고 나서 좀 확인을 살짝 하는데 영상을 보면은 제 모습이 너무 초췌하고 눈도 거의 감길라 그러고 이제 목소리에 힘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뭐 조금 더 힘을 내서 여러분들의 열정을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파이팅하는 목소리로 한번 최대한 노력해서 강의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잡다한 이야기로 그만하고요. 자, 그 명령을 하나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러라는 명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러라는 명령은 이제 대칭 이동 복사 명령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선 뭐 좀 작업 좀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직각삼각형을 하나를 이제 좀 그려놓고 자, 이렇게 세로 수직선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러 명령은 단축키가 MI를 사용합니다. 자, MI 실행, 그리고 미러할 객체 선택, 그리고 실행, 그 다음에 두 점을 클릭해 줍니다. 자, 이 라인의 끝점과 이 라인의 끝점을 클릭을 하시고 실행을 들어가시면 얘가 미러가 돼요. 대칭 미러 복사가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MI. 자, 명령행을 보시면 객체 선택하라고 나오죠? 그럼 객체 선택하시면 되고요. 실행. 자, 그 다음에 스펙스파이 퍼스트 포인트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무브 카피 로테이트 스케일 할 때 기억나세요? 우리 기준점 잡았던 거 베이스 포인트. 자, 이 미러도요. 이 베이스 포인트처럼 그 위치점 두 군데를 지정해야 돼요. 우리 전에 배웠던 무브 카피 로테이트 스케일에서는 기준점 하나만 지정했지만 미러는 두 군데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우선 그 위치 두 군데는요. 자, 아까처럼 이제 미러를 할 때 제가 여기하고 여기를 찍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어도 되고요. 또는 이 미들 포인트까지를 찍어도 되고요. 또는 직경 모드가 걸려져 있다면 이 아래쪽으로 놓고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실행을 들어가면 이렇게 대칭 복사가 됩니다. 즉, 이 라인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없어도 미러 명령을 직교 모드를 활용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대칭 복사를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정확한 위치에다가 놓아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거리와 이 거리에서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리로 얘를 이제 미러 시켜야 될 때는 이 선이 필요하겠죠. 보조선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미러. 다시 한번 보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또 설명할 게 있는데요. 자, 미들점을 클릭하고 뭐 이 엔드 포인트를 클릭해도 똑같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세로 방향에 대한 위치 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클릭.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Erase Source Object라 그래서 얘가 항상 no 설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실행을 하면은 얘가 복사가 됩니다. 복사 미러가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동 대칭을 하고 싶다면은 여기서 yes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얘가 항상 no 설정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동을 하실 경우에만 y를 입력하시고 실행을 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마지막에 이동 대칭을 하고 싶으면 Y를 눌러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 평상시 때는 그냥 복사를 쓰실 거면 그냥 실행만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부분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미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세로선을 기준으로 제가 좌우 대칭을 이용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상하 대칭을 한번 써볼게요. 자,
얘가 이제 보조선이라고 보고요. 대칭 보조선. 자, 객체 선택 실행. 가로 방향으로 위치점을 두 군데를 클릭을 하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상하 대칭이 되는 거죠. 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선 필요 없다 그랬죠. 대칭이 되는 객체만 필요하다면 굳이 이런 기준 보조선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미러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미러를 조금 더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직도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제가 미러를 객체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기준점을 아직 찍기 전인데요. 첫 번째 기준점을 찍은 후에 지금 직교 모드가 걸려 있는데 제가 직교 모드를 꺼 볼게요. 직교 모드를 끄고 미리 보기를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를 클릭했을 때 미리 보기예요. 근데 방향이 각도가 이 기준선의 각도가 이렇게 틀어진다면 여기를 찍는다면 지금 이 노란색으로 점선이 보이죠? 이 점선이 대칭 기준선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선이 대칭 기준선으로서 이 반대편으로 대칭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위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준선의 역할로서 생각을 하시고 지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미러 명령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제 렉탱글 사각형 그리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각형을 굉장히 힘들게 그렸는데 렉탱글 명령을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한 소리 하시겠죠? 왜 이제야 이걸 알려주느냐?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 전에 배운 거 확실하게 연습이 되셨나요? 그러면은 이런 그런 얘기 하셔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아무튼 렉탱글 명령 보도록 할게요. 자, 렉탱글 명령의 단축키는 REC를 이용합니다. REC 실행. 자, 기본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왼쪽 클릭을 여백 쪽에다가 하나를 클릭하시고 마우스를 이렇게 이동시켜 보시면요. 이 미리 보기예요, 현재. 자, 여러분들이 이 다음 코너점을 클릭을 하시면 얘가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져요. 자, 정확한 크기로 그린 건 아니죠. 자, 이번에는 정확한 크기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REC 실행. 첫 번째 코너점을 지정하신 후에 여기서 상대 좌표를 이용합니다. 물론 상대 좌표를 이용하지 않고 작성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자,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고 아무튼 처음 기준점을 지정한 후에 지금 이 상대 좌표를 이용할 건데 상대 좌표는 액기호를 넣고 x, x는 100 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y는 200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들어가면 가로선이 200, 가로선이 100, 세로선이 200인 직사각형을 작성해 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디스트로 한번 찍어 볼까요? 세로선을. 그럼 200이라고 나오죠. 가로선을 찍으면 100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렉탱글을 작성해 주실 수가 있고요. 상대 좌표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옵션 명령을 사용해서 진행이 가능한데 한번 해보면 자, 첫 번째 코너점을 찍고요. 여러분들 이 명령행을 보시면 아래야 뭐 디멘전 뭐 로테이션 등이 있어요. 여기서 디멘전을 실행을 하세요. 디멘전을 실행을 하고 랭스 길이를 즉 가로 길이를 입력합니다. 얘랑 똑같은 크기로 그려볼게요. 100 입력을 하고 실행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width는 세로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200 입력하고 실행을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일 코너 기준점이에요. 아까 제가 여기를 클릭했는데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요. 얘가 이쪽 방향으로 두는데 얘를 이쪽으로 움직이면 또 이쪽 방향으로 둘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두면 이쪽 방향으로 또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또 클릭으로 잡아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가 있는데 참고로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 상대 좌표로 그리는 게 훨씬 편하고요. 그리고 이게 방향 잡는 건요. 나중에 무브로 쉽게 이렇게 이동해서 그리는 게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후자에 설명드린 방법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는데 혹시라도 이게 더 나은데 하시는 분들은 이걸 쓰셔도 뭐 상관은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전자에 설명드린 상대 좌표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렉탱글을 좀 더 살펴볼게요. 렉탱글이라는 이 객체는요. 여러분들 선택을 해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연결형으로 되어 있어요. CAD는 객체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연결형 객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폴리라인이라고 부릅니다. 폴리라인.
그래서 P라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연결형 선 이런 것들을 이제 폴리라인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렉탱글 명령으로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연결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폴리라인인 건데, 얘를 옵셋을 하면요, 제가 옵셋을 간격을 한 20 정도 잡고 옵셋을 해볼게요. 원을 옵셋하는 것처럼 이렇게 옵셋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를 이제 나는 옵셋을 이 가로선 위에 있는 가로선 하나만 옵셋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얘를 분해를 시키세요. 익스플로드라는 명령으로 분해를 시켜서 얘만 옵셋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익스플로드라는 명령을 살펴볼게요. 제가 다시 되돌리게 했는데요. 얘 다시 지금 연결형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익스플로드 단축키는 X입니다.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X를 입력하시고 실행하신 후에 폴리라인 객체를 선택하시고 실행만 해주면 얘가 분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옵셋을 하시면요, 얘가 이제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옵셋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또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얘를 다시 합쳐줄 수는 없느냐? 물론 합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join이라는 명령을 사용하는 거예요. join. 원래는 이게 좀 이제 하이 버전에서는, 좀 한참 하이 버전에서는 원래 이 join이라는 명령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게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join 명령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게 생긴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사용법을 보겠습니다. 단축키는 J예요. J를 입력하고 실행, 그 다음에 join할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 실행을 들어가시면 얘가 다시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데, 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이렇게 교차가 되거나 또는 객체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즉 끝점끼리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라인으로 그렸거든요. 제가 join을 한번 해볼게요. 두 개를 연결형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얘를 한번 join 해볼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얘도 해보면 안 돼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끝점이. 그래서 끝점이 꼭 다 끝점이 만나고 있어야 얘가 연결형으로 이렇게 join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꼭 얘하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혹시 join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되겠죠. 얘가 중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 세로선에. 그래서 join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join을 해서 얘를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join이 안 돼요. 어차피. 그러면 제가 실행을 해서 보면 얘만 join이 된다는 거죠. 끝점이 붙어 있는 것들만 join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join을 하실 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얘를 꼭 피해서 선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여기 안에 뭐 객체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지나치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시고 얘를 이렇게 통째로 선택을 하면 끝점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만 조인을 시키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선택을 하실 때. 자, 아무튼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X라인이라는 명령을 살펴볼게요. X라인. X라인은 무한선 작성 명령인데요. 사실 무한선 작성 명령이 두 개예요. lay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설명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 아무튼 X라인을 살펴볼게요. X라인은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무한선을 작성하는데요. XL이 단축키예요. XL 실행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옵션 명령이 뜹니다. 이런 문장과, 자, specify point. 자, 작성할 이 X라인에 작성할 위치점을 지정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위치점을 여백 부분에다 한번 이렇게 지정을 해보시면요, 내가 지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무한선이 이렇게 미리 보기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위치점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클릭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클릭을 할 때마다 무한선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명령을 종료하고 싶다 실행하시면 이렇게 명령을 종료시킬 수가 있고요. 얘가 끝점이 없어요. 화면을 한번 줄여보세요. 끝점이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무한선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끝점이 없는 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자, 이런 이제 무한선들은요, 여러분들 트림으로 뭐 언제든지 이렇게 트림으로 제거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옵셋도 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무한선들은 이런 식으로 편집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이동 명령이나 뭐 로테이트, 뭐 스케일 이런 거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아무튼 기본 사용법은 이렇고요. 이제 옵션 명령에 대한 기능도 좀 살펴볼게요. X라인을 재실행했습니다. 자, 호리존탈, HOR, 호리존탈, 가로라는 뜻이고요. 버티컬, 세로라는 뜻이고요. 앵글, ANG, 각도라는 뜻이에요. 자, 호리존탈, 버티컬, 앵글 이 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나머지는 뭐 좀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리존탈은 자, H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하면 가로 무한선만 이렇게 찍는 위치에다가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실행 해서 명령 종료하고 이제 다시 실행해서 버티컬을 써볼게요. 버티컬은 뭐라 그랬죠? 세로라 그랬죠? 자, 버티컬 V 실행을 다 들어가시고 위치를 찍으시면 찍는 위치에 세로 무한선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기능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앵글은 이제 각도 값을 입력을 해야 돼요. 방향 설정 값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 써볼게요. 앵글 옵션을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몇 도 방향으로 얘를 그릴 건지를 입력을 해줍니다. 45도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45 입력하고 실행. 그럼 이제 45도 방향으로 고정돼서 나와요. 미리 보기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지정한 위치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45도 방향의 무한선을 그 위치에다가 그려주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X라인입니다. 자, X라인은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활용을 하시는 건 좋은데 얘가 좀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오류가 항상 있는 건 아닌데 이게 무한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 컴퓨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흔하진 않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로또 맞을 확률 그 정도 이제라고 보시면 좋은데 얘가 이 상태로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열었을 때 이게 오류가 있어가지고 도면이 불러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간혹, 정말 간혹.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X라인을 잘 쓰지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X라인 혹시라도 이제 많이 X라인을 쓰더라도 이제 끝점이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다 지워주거나 하시는 게 좋은데 X라인을 제가 다시 한번 몇 개만 만들게요. 자, 이렇게 가로 무한선 3개를 썼어요. 그러면 끝점이 있는 상태로 좀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트림에서 이렇게 끝점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차라리 뭐 라인으로 그냥 그려서 쓰는 게 편하겠죠.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자, 이거는 또 사용자마다 호불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X라인이 편하신 분들은 또 X라인 쓰셔도 되고요. 뭐 그냥 라인으로 해도 난 문제 없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X라인을 안 쓰셔도 저는 무방하기 때문에 뭐 X라인을 안 쓰는 쪽으로 저는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능을 살펴보고 강의 내용들을 한번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5번째 오스냅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 기능 중에서 퍼펜디큘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얘가 이제 어떤 기능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퍼펜디큘러는 수직점을 찾아내는 기능인데 자, 제가 사선이라는 라인을 수직선을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옆에다가는 이렇게 좀 사선을 그려 놓아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얘하고 수직이 되는 선을 그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선에서는 뭐 이렇게 미들점 찍고 뭐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진행되는 위치가 여기서 미들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요 어중간한 이 위치에서 이렇게 라인을 그린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다가 뭐 딱 맞게끔 그리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이 퍼펜디큘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퍼펜디큘러는 오스냅 환경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스냅 세팅. 자, 여기는 없고요. 자, 이쪽 반대편 줄에 보시면 퍼펜디큘러가 세 번째 줄에 있어요. 기호는 이렇게 생겼어요. 기호의 형태는 자, 얘를 이제 체크를 해 놓으시고 오케이를 하면 이제 항상 쓸 수가 있겠죠. 자, 마우스 커서를 이 수직선 위치 쪽으로 가까이 가져가 보세요. 어때요? 퍼펜디큘러 오스냅 기호가 나타나죠. 미들점이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퍼펜디큘러 기호만 보이는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얘가 정확하게 딱 직각이 되는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요, 뭐 이렇게 뭐 그리기도 하지만 사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트리머로 뭐 잘라서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얘가 아예 쓰임새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또 이런 사선에서도 이렇게 쓰임새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이 사선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딱 뭐 제가 뭐 직교 모드는 걸어놨지만은 뭐 상관없어요. 여기서 뭐 직교 모드를 켜놓고 쓰셔도 되고 꺼놓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잠깐 끌게요. 자, 여기서 라인을 이게 수직이 되는 위치로 이 라인과 수직이 되는 선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지금 오스냅 기호 보이죠? 퍼펜디큘러라고. 얘를 기호가 보이는 상태에서 클릭을 들어가면 저 위치로 이렇게 딱 위치점을 찾아서 라인을 그려주게 됩니다. 이 라인과 이 라인은 90도가 되는 선이에요.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실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어떤 이제 경우가 있냐면 무브 같은 것도 쓸 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뭐 사각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이 세로선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이 라인에 이 라인 부분, 세로선 부분으로 딱 갖다 놓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이 끝점이나 또는 이 미들점이나 뭐 이 엔드점을 클릭해도 뭐 아무데나 이 세 군데 중에서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기준점을 이 세로선에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퍼펜디큘러 오스냅 뜨죠. 지금.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얘가 평행하게 여기다 갖다 붙여 올 수 있어요. 퍼펜디큘러로. 자, 이럴 때 이제 쓰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나는 퍼펜디큘러 어려워 못 쓰겠어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지나치게 한번 이동시키시고 한 번 더 이렇게 이동해서 쓰셔도 돼요. 지금 뭐 퍼펜디큘러가 나오는데 제가 퍼펜디큘러 꺼놓고 해볼게요. 저는 사실 퍼펜디큘러를 키고 쓰진 않습니다.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켜놓고 쓰셔도 되고요. 안 켜놓고 일회성으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걸 쓰시면 되고요. 자, 퍼펜디큘러 꺼놓고 쓴다면 이렇게 X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퍼펜디큘러를 일회성으로 사용한다라면 자,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클릭하시고 저번에 이제 제가 사용법 알려드렸는데, 자, 컨트롤 오른 클릭 메뉴 뜨죠. 여기 퍼펜디큘러가 여기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거나 단축키는 P예요. 그럼 P를 입력을 하셔서 여기다 갖다 대면 퍼펜디큘러 오스냅이 나와요. 여기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좀 복잡한데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숙달이 되면요 금방 해요. 이런 식으로. 물론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 퍼펜디큘러가 저는 왜 자동 모드를 안 켜놓고 쓰냐면 되게 복잡한 도면들을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퍼펜디큘러가 이 오스냅도 막 되게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퍼펜디큘러까지 나와버리면은 굉장히 더 복잡하고 좀 세밀한 작업을 하기가 좀 불편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건 개인적인 좀 취향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알아서 체크를 하시고 자동 모드에 쓰셔도 되고요. 물론 그런 이제 불편한 점들이 느껴지신다면 그때 가서 뭐 일회성을 사용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총 6가지의 명령어들을 오늘 좀 살펴봤는데요. 자, 이 명령어를 가지고 또 예제에서 한번 응용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제 그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